어르신들 제발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야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너무 바빠서 다 알려주지 못했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신장을 망치는 무서운 독도, 또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낼 기적의 명약도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10배는 더 효과적인데 돈은 한 푼도 들지 않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한 아버님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야채 요리가 아버님의 콩팥 수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지훈이 오늘 무엇을 당장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우리 몸에서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정밀한 정수기 필터가 2개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뒤쪽, 허리 윗부분에 위치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이 신장은 어른 주먹 하나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1리터짜리 생수병으로 따지면 180개나 되는 양입니다. 우리 몸속의 피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몸의 나쁜 노폐물은 소변으로 보내버리고 깨끗한 피는 다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장이 하는 일 중에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의 칼륨 수치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해주고 우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며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칼륨은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칼륨을 많이 먹어도 신장에서 알아서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 칼륨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처음에는 그저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다리가 무거워지고 팔에 힘이 빠지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오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듬뿍 드시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신장에도 좋을 거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채소는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내던 그 건강한 시금치가 왜 신장에는 나쁜 걸까요? 그 이유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과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수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돌덩어리 같은 수산 칼슘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산 칼슘이 바로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어르신들, 출산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통증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68살 박옥자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생시금치를 갈아서 즙으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결국 신장 결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생시금치를 드시는 것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바로 부추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기력에 좋고 정력에 좋다는 말 때문에 부추를 정말 좋아하시죠. 하지만 부추도 시금치 못지않게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추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부추는 생으로 무쳐서 겉절이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부추전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부추 속의 칼륨이 파괴되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5살 최성수 아버님은 평소 부추를 정말 즐겨 드셨습니다. 부추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 끼니마다 챙겨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걷기가 힘들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장에 큰 무리가 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호박입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붓는다 싶으면 제일 먼저 호박즙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박이 붓기를 빼는데 좋다는 말은 신장이 아주 건강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이 호박을 드시면 호박 속에 풍부한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붓기를 빼려다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무리를 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특히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칼륨 함량이 일반 호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식품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고기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보약처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분들에게 버섯은 숨겨진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양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은 채소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버섯은 다른 채소들과 달라서 물에 담가두거나 데친다고 해도 칼륨이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버섯 특유의 구조 때문에 칼륨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아무리 몸에 좋은 버섯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채소들, 시금치와 부추, 호박과 버섯은 신장이 건강한 분들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내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이 음식들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고 혹시 이 채소들이 가득 들어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피해야 할 채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시면서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채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네 가지 채소는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르신들, 신장이 나빠지면 뼈도 함께 약해지기 쉬운데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바로 우리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배추 속의 풍부한 섬유질은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삭아삭한 양배추를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쌈으로 드셔보세요. 신장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버섯은 다른 채소들과 달라서 물에 담가두거나 데친다고 해도 칼륨이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버섯 특유의 구조 때문에 칼륨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아무리 몸에 좋은 버섯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흰색 브로콜리라고도 불리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요즘 전 세계 의사들이 신장 환자분들에게 감자 대신 꼭 먹으라고 권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참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콜리플라워는 칼륨이 아주 적으면서도 감자와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호박입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붓는다 싶으면 제일 먼저 호박즙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박이 붓기를 빼는데 좋다는 말은 신장이 아주 건강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이 호박을 드시면 호박 속의 풍부한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채소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금치에 비하면 칼륨량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죠. 제가 기억하는 75살 최성수 아버님은 평소 부추를 정말 즐겨 드셨습니다. 부추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 끼니마다 챙겨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걷기가 힘들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장에 큰 무리가 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결국 붓기를 빼려다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무리를 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특히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칼륨 함량이 일반 호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식품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고기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보약처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분들에게 버섯은 숨겨진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양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은 채소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바로 부추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기력에 좋고 정력에 좋다는 말 때문에 부추를 정말 좋아하시죠. 하지만 부추도 시금치 못지않게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추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부추는 생으로 무쳐서 겉절이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부추전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부추 속의 칼륨이 파괴되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피해야 할 채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시면서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채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채소는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채소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금치에 비하면 칼륨량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신장이 나빠지면 뼈도 함께 약해지기 쉬운데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바로 우리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배추 속의 풍부한 섬유질은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삭아삭한 양배추를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쌈으로 드셔보세요. 신장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흰색 브로콜리라고도 불리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요즘 전 세계 의사들이 신장 환자분들에게 감자 대신 꼭 먹으라고 권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감자는 칼륨이 참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콜리플라워는 칼륨이 아주 적으면서도 감자와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콜리플라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장 전문의들도 입을 모아 칭찬하는 채소이니 오늘부터 장 보실 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면 맛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그야말로 천연 혈관 청소부입니다. 신장 질환은 결국 혈관과 염증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싹 가라앉혀줍니다. 특히 신장은 혈관이 아주 조밀하게 모여있는 장기인데 양파가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그리고 양파에 아주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소금을 줄여야 해서 음식이 맛이 없어지죠. 이때 양파를 잘 활용하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양파 자체는 신장에 아주 좋지만 즙으로 농축해서 드시는 양파즙은 칼륨 수치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으니 가급적 요리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채소는 선명한 빨간색이 매력적인 붉은 피망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붉은 피망은 신장 환자분들에게 정말 축복 같은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즉 칼륨과 인,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모두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붉은 피망을 두고 신장 환자를 위한 완벽한 채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콜리플라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장 전문의들도 입을 모아 칭찬하는 채소이니 오늘부터 장 보실 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면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아주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소금을 줄여야 해서 음식이 맛이 없어지죠. 이때 양파를 잘 활용하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양파 자체는 신장에 아주 좋지만 즙으로 농축해서 드시는 양파즙은 칼륨 수치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으니 가급적 요리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채소는 선명한 빨간색이 매력적인 붉은 피망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붉은 피망은 신장 환자분들에게 정말 축복 같은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즉 칼륨과 인,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모두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붉은 피망을 두고 신장 환자를 위한 완벽한 채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붉은 피망의 빨간색 성분인 리코펜은 우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장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도 훨씬 높아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그만입니다. 아삭한 식감 덕분에 간식처럼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와 콜리플라워, 양파와 붉은 피망, 이 네 가지 채소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신장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고마운 채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의 채소들로 오늘 저녁 맛있는 건강 식단을 한번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좋은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조리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드시고 싶은 채소를 훨씬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영어로 GFR이라고 적힌 수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치가 60 이상이면 정상에 가깝지만 만약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식사요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내 칼륨 수치가 얼마인지 꼭 물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신장을 보호하면서 채소를 먹는 아주 스마트한 3단계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잘게 썰기입니다. 채소를 아주 작고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단면적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훨씬 쉬운 상태가 됩니다. 큼직하게 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잘게 다지거나 얇게 저며서 준비해주세요.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와 콜리플라워, 양파와 붉은 피망, 이 네 가지 채소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신장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고마운 채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의 채소들로 오늘 저녁 맛있는 건강 식단을 한번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단계는 담그기입니다. 잘게 썬 채소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시는 겁니다. 물의 양은 채소 무게의 10배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푹 담가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 속의 칼륨이 물로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칼륨이 녹아나온 그 물은 절대 요리에 쓰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신장을 보호하면서 채소를 먹는 아주 스마트한 3단계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잘게 썰기입니다. 채소를 아주 작고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단면적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훨씬 쉬운 상태가 됩니다. 큼직하게 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잘게 다지거나 얇게 저며서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담그기입니다. 잘게 썬 채소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시는 겁니다. 물의 양은 채소 무게의 10배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푹 담가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 속의 칼륨이 물로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칼륨이 녹아나온 그 물은 절대 요리에 쓰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아있던 칼륨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세 단계만 잘 지켜주셔도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이 받는 부담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금지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즙이나 채소 주스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채소를 갈면 칼륨이 아주 농축되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즙으로 드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해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말린 채소나 말린 과일입니다. 채소를 말리면 수분은 다 날아가고 칼륨 성분만 아주 진하게 남게 됩니다. 신선한 상태일 때보다 칼륨 농도가 몇 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말린 나물이나 말린 과일 간식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좋은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조리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드시고 싶은 채소를 훨씬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 성적표라고 불리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금지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즙이나 채소 주스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채소를 갈면 칼륨이 아주 농축되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즙으로 드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해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말린 채소나 말린 과일입니다. 채소를 말리면 수분은 다 날아가고 칼륨 성분만 아주 진하게 남게 됩니다. 신선한 상태일 때보다 칼륨 농도가 몇 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말린 나물이나 말린 과일 간식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소나 과일의 껍질입니다. 대개 영양소가 껍질에 많다고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장에 해로운 칼륨 역시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자나 오이, 그리고 사과 같은 과일을 드실 때도 귀찮더라도 반드시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붉은 피망의 빨간색 성분인 리코펜은 우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장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도 훨씬 높아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그만입니다.
아삭한 식감 덕분에 간식처럼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데치기입니다. 물에 담갔던 채소를 건져내서 다시 깨끗한 새물에 넣고 삶거나 데치는 과정입니다. 채소를 그냥 볶거나 찌는 것보다 물에 넣고 팔팔 끓여서 데쳐내면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조리법들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 박지훈이 약속드립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요리해보세요. 우리 콩팥은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냉장고 속 채소들을 그냥 드시지 말고 꼭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 데쳐 드시는 것, 저와 꼭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시금치와 부추 대신 양배추와 붉은 피망을 가까이 하세요. 둘째, 모든 채소는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 데쳐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우리 콩팥은 다시 힘차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어르신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이 자녀분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든든한 아들 의사가 되어 항상 옆에서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일 장 보러 가시면 양배추와 피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사오실 건가요? 댓글로 저와 약속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박지훈과 함께 10년 더 젊어지겠다는 행복한 약속입니다. 저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조리법들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 박지훈이 약속드립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요리해보세요. 우리 콩팥은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냉장고 속 채소들을 그냥 드시지 말고 꼭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 데쳐 드시는 것, 저와 꼭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시금치와 부추 대신 양배추와 붉은 피망을 가까이 하세요. 둘째, 모든 채소는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 데쳐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우리 콩팥은 다시 힘차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어르신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이 자녀분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든든한 아들 의사가 되어 항상 옆에서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일 장 보러 가시면 양배추와 피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사오실 건가요? 댓글로 저와 약속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박지훈과 함께 10년 더 젊어지겠다는 행복한 약속입니다. 저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